안녕하십니까. 사전처럼 이용하는 민법 조문 해설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44조 보겠습니다. 추인의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추인은 143조에서 봤던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취소권자의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취소권이 있어.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뭐도 할 수 있어. 취소권도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미성년인 상태에서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하고 그 미성년인 상태에서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다 그래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조문의 취지. 예를 들어서 취소 원인이 미성년인 경우에 만약에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즉 미성년인 상태에서 추인할 수 있다면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하고 그 자리에서 취소권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부모는 그 계약을 취소를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추인을 하려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어떤 제한?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라 말이죠.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라면 성년자가 된 후에 하라 말이죠. 강박을 당했다면 강박에서 벗어난 후에 하라 말이죠. 강박을 당해서 계약을 한 사람이 강박 상태에서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면 상대방은 강박을 해서 계약을 한 다음에 또다시 그 강박을 통해서 취소권을 포기하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즉 취소권의 포기는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라라는 제한을 가게 됩니다. 다만 이항, 미성년자와 같은 부모,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은 애가 아직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당연히 추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따라서 미성년자의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할 때는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라라는 걸 적용하지 않으니까 결국 미성년자의 부모는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이런 예외가 있게 되겠죠. 조문의 취지 아시겠죠? 자, 144조에서 말하는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라는 거죠. 미성년자라면 성년자가 된 후에, 강박을 당한 자라면 강박에서 벗어난 후에를 말하게 되죠. 다만 예외, 법정 대리인, 후견인도 법정 대리인이죠. 즉 취소 원인이 제한 능력일 때 미성년, 피한정 후견, 피성년 후견일 때 이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 부모라든가 한정 후견인, 성년 후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미성년인 상태에서도, 피한정 후견 상태에서도, 피성년 후견 상태에서도 추인할 수 있고, 조심하셔야 되죠. 또 하나 조심할 게, 이 제한 능력자 중에서 피성년 후견인을 제외한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추인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안 돼요.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서 피성년 후견인이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되는데, 그게 원칙인데, 예외,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중에서 피성년 후견인을 제외한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서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문도 그런 거 위주로 나오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효력이 있다가 아니라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143조와 연결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즉 취소권의 포기는 취소권자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만 추인의 효력이 있다.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 조문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44조 보셨습니다.